안녕하세요. 샌노 프로듀서 송기양입니다. 우리 영화가 충주국제부의 액션 영화제에 초청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출을 한 김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동을 역을 맡은 김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동민 역을 맡은 윤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액션 디렉을 맡은 본스컨트 이상민입니다. 저희 영화는 이제 우리 동호랑 동민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지금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아니면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액션 영화라는 장르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고자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도건 씨랑 경호 씨랑 본인이 맡은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백동호라는 캐릭터는 일단 동생을 굉장히 사랑하고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를 빨리 깨어나게 된 그런 삶에 굉장히 지쳐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 지쳐있는 형의 동생 동민이입니다. 네. 동민이는 어쩌면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되게 호기심도 많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기 좋아하고 근데 미래에 대한 확신은 좀 없고 그런 사춘기를 겪는 소년인데 소년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런 아이인데 근데 이제 사춘기인 만큼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자립심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모습을 좀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른이 또 주변에 필요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영화를 찍은 지가 사실 조금 시간이 지났고 제가 시나리오를 쓴 지도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캐릭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아 저런 캐릭터였지. 맞죠? 네 맞아요. 맞잖아요. 다행이다. 되게 이게 본인들이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이런 캐릭터야라고 얘기를 한 건지는 좀 가물가물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억들이 많이 추가가 된 것도 있고 네, 좀 미화된 것도 미화된 것도 있고 또 이제 결과물 보면서 느낀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스치면 다 아름다우니까. 제2회 충주국제부의 액션 영화제에 우리 영화가 초청되었는데 두 배우분이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열심히 한 만큼 충주국제부의 액션 영화제에 초청돼서 정말 영광스럽고 더욱더 열심히 해서 한 번 더 충주국제부의 액션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멋있게 저는 일단 되게 행복했어요. 네, 일단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들 팬이라서 이 영화제 여기도 지금 라인업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많고 해서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 센놈이라는 제목 선택한 이유 감독님이 설명해 주시죠. 우리 영화 원래 다른 제목이었잖아요. 네, 저희 센놈은 원래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폭력 앞에 평등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시나리오를 썼고 그걸로 이제 뭐 오디션부터 해서 다 이렇게 현장 진행도 이제 폭력 앞에 평등한 촬영 계획표 1일차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서 배우분들은 아마 센놈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을 때 좀 놀랬을 수도 있어요. 많이 당황했죠. 네, 근데 이게 제목이라는 게 또 저 혼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오다가 영화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따르다 보니 이제 센놈이라는 제목이 됐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썼던 폭력 앞에 평등한이라는 제목은 사실 그 법 앞에 평등한이라는 그 단어에서 따온 거고요. 이제 그것처럼 폭력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인데 이제 그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각자 다 폭력을 쓰는 장면들이 있는데 폭력을 쓴 캐릭터들은 다 조금 씁쓸하게 끝나서 폭력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폭력을 쓰면 안 좋다 뭐 이런 쪽으로 사실 정한 제목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우리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있나요? 뭐 전에 나왔던 질문의 대답들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폭력은 안 좋다. 학생 여러분 폭력을 쓰지 마세요.
약간 그런 사실은 교육적인 영화 샌놈. 우리가 되게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가짜 아니냐 이거 다 지어낸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감독님이 자료 조사했다는 거 듣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네, 그 학생들 인터뷰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시나리오에 반영한 거는 그 들은 이야기의 한 3분의 1 정도? 더 심한 이야기도 많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가고 싶진 않았고 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 이제 관객들한테 주고 싶었던 느낌은 그 극 중에 이제 한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 처음에는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동호와 그 우진이 싸우는 장면을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모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액션 영화제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어쨌든 그 친구가 자기가 당했던 친구들이 동호한테 당하는 걸,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동호한테 당하는 걸 보면 좋아하는 캐릭터가 되잖아요. 네. 대리만족? 그러나 우리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건 아니죠. 그쵸. 폭력을 쓰면 다 망한다. 네. 액션은 볼 때만 멋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세요. 실제로 때리지 말고. 각자 촬영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나 촬영을 할 때 힘든 점, 촬영을 이것 때문에 촬영이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해볼까요? 무감님부터? 일단 우리가 겨울에 찍었기 때문에 너무 추워서 힘들었고 뭐 스태프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배우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했던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열악하면 진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배우들이 직접 다 액션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찍다가 또 다친 배우도 있고 네.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참 저는 만족스럽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최소한으로 다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쪽파티 때 깁스하고 친구가 있어요. 편집해주세요. 그거 사실 저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발차기를 날린다 뭐 이렇게만 썼는데 무감님이 합을 그렇게 짜오신 거거든요. 배우분들이 다친 거는 저는 배우분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승현아 미안하다. 아 맞아. 다친 친구는 상호라는 친구입니다. 네. 네, 상호 상호 역할을 역할을 맡은 서승현 배우님. 저는 그거 기억에 남는 게 그때 형은 아마 현장에 다른 로케이션이라서 다른 신이라서 없으셨는데 그때 아마 감독님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시우한테 이렇게 막 맞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얼굴이 거의 화면에 이만큼 나오면서 이렇게 얼굴 맞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세게 맞았거든요, 제가. 근데 아까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티가 안 나요. 아픈 티도 안 나고 이게 타격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맞은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그것만 딱 스탑해줬어야 했는데 그러니까요. 경호를 위해서. 거기에 뭐 타격 소리 막 팍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화면에 볼 때 티가 안 나니까 철감님을 소화해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동호도 말해볼까요? 아, 동민. 동호 맞는데? 네. 방금 동민이. 네, 도관. 저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추워서 추운 만큼 저희가 또 합을 실수를 하면 큰 사고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주의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더 집중할 수 있는 걸 추위 때문에 좀 몸을 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제일 추웠던 양평 촬영에는 도건 배우님이 없으셨다는.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네, 일단 제가 짠 게 아니죠. 저희 그 아레나가 이루어지는 그 폐 건물에는 이제 동호 배우가 출연을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추위를 논하면 안 되는 인간 한 사람인데 그래서 다들 고생이 많았다. 저도 고생한 게 있지만 저는 고생한 게 1밖에 안 되지만 다른 배우와 모든 스태프분들은 굉장히 나머지 굴을 채울 만큼 힘든 촬영이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재밌었어요. 감독이라 그런가? 아 뭐 그거보다 저는 사실 촬영 현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오랫동안 준비하던 것들이 다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몸은 되게 힘들었는데 기분은 굉장히 좋고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거운 촬영이었고 그리고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되게 고마운 작품으로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끝나고 맨날 집에 갈 때마다 웃으면서 가지고 요새 표준근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저예산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못 지키고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헤어질 때마다 아, 뭐 알아서 편집해주겠죠. 아닙니다. 10억 이하의 영화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황했네. 그렇게 집에 갈 때마다도 되게 행복하다고 말씀해주시고 끝나고 나서도 다 같이 모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너무 좋아서 제가 했던 영화들 중에 또 가장 행복한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화를 이제 8회차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찍은 건데 사실 8일 안에 이 모든 거를 이제 집어넣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제일 힘들었고 8회차 안에 모든 걸 집어넣다 보니 사실 액션도 테이크를 많이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전에 연습을 많이 했어야만 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썼죠. 그 8회차 안에 이제 실수 없이 가능한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들 하나씩 꼽아볼까요? 네 분. 저 먼저 꼽겠습니다. 네, 선착순. 저 거기 동호 형이 냉장고 앞에서 앉아 있다가 이제 저랑 제가 이제 용돈 좀 이렇게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형이 이제 10,000원 지갑에서 꺼내 가라 했는데 이제 그때 10,000원이면 될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그거 애드립이었죠? 네, 애드립이었죠. 제가 애드립 해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저는 라이브성이 살아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저도 좋았어요. 그날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좋았어요. 진짜 친형제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너 자랑 안녕히 계세요. 그런 거 같은데요? 저는 그다음 저는 맨 마지막 옥상이신에서 우진이와 결투씬에서 사실 마지막 펀치를 날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우진이의 착지 지점과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배우 우진 역을 맡은 경빈이의 안전을 위해서면 모두가 컷하는 게 맞지만 우리 모두 그 상황 속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백동호라는 인물에 동화되어 있었고 그 친구도 우진이라는 역할에 동화되어 있어서 끊을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정말로 동호와 우진 그 인물 간의 다툼이었기 때문에. 근데 컷하고 나서 그때 저도 아차 싶었고 경빈이도 그때서야 아프다고 해서 저는 그만큼 저희가 집중을 잘했구나.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되게 집중하고 있었구나.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우진 배우 떨어졌을 때 빡 소리 났는데 두 사람이 연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가 못 끊고 맞아요. 지켜봤잖아요. 진짜 NG 감독이 컷 소리 날 때까지 심장이 올라오지 않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영화 화면상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맞아요. 잘못 착지됐다는 게. 근데 거기가 그 옥상이 다 평지처럼 보이지만 약간 그만큼 한 튀어나온 한 계단 튀어나온 네. 구조물 같은 게 있는데 우진 역을 맡은 그 왕경빈 배우가 그 위로 떨어진 거죠. 모서리에 이렇게 허리를. 그래가지고 이제 표정은 되게 리얼했습니다. 정말 아프니까요. 네, 정말 아프니까요. 진짜로 아팠으니까요. 액션 네 진짜 짧은 회차의 액션을 이렇게 뽑아준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 무감님이 잘 짜주셨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액션도 액션이지만 액션에 대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 옥상에서
동호가 탁 문을 열고 탁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모니터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 영화 준비하면서 트레이닝하면서 되게 형 동생처럼 지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막 까불까불 서로 농담하고 그러다가 딱 그 장면에 딱 몰입해서 뭔가 이렇게 탁 나올 때 아 진짜 멋있다. 이렇게 이 새끼 진짜 멋있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멋있게 나왔고 거기에 또 그 출연했던 일반 보조 출연자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러는 거예요. 알아서 삐삐 네, 해주시겠죠 뭐.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저도 기억에 아직도 남고 네, 참 그 장면 모니터 했을 때 스태프들이 다 됐다. 동호 그 옥상문 팍 열고 걸어 나올 때 그 장면 다 붙어가지고 모니터링하면서 됐다. 다 이러면서 흡착했던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어떤 동호가 왜 센 놈인지를 보여주는 한 컷. 그걸로 슬로우도 걸렸죠? 네. 그걸로 끝났어요. 그 옥상신 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정말 없었잖아요. 옥상신을 찍을 때 저녁 시작하기 그죠. 바로 시작. 거의 뭐 그래서 저는 이제 해지기 전에 어쨌든 이 장면을 다 찍어야 되니까 하루밖에 없었거든요. 그 옥상을 찍는데. 근데 이제 해가 동쪽에 제가 알기로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계를 보지 않고 해를 보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엔 해가 이쪽에서 떴으면 이렇게 건너와서 12시에 정오를 딱 찍고 이렇게 건너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겨울이라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지더라고요. 애도 추워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는 12시에 해가 이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시간이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막 찍다가 시계를 봤는데 막 3시, 4시 이런 거예요. 해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막 진짜 마음 졸이면서 사실 마지막 마무리를 했었어요. 왜 마지막에 진짜 무감님이랑 저랑 맨 뒤에서 다시 찍어야 하나 마나를 그 액션 아무도 모르게 고민했던. 분량만 한 진짜 6시간 그거 없었잖아요. 그 액션 찍을 네, 때. 옥상 장면이 6시간 동안 찍은 장면이에요. 그럼 공을 들인 씬. 나는 여기에 제일 공을 들였다. 저는 이제 사실 액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액션이 잘 살려면 캐릭터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살아 있어야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붙었을 때 그게 어떤 설득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형제의 관계, 그러니까 동호는 형제의 관계. 그래서 사실 동호와 동민이 집에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나 아니면 잘 때 이제 서로 이제 등을 돌리고 자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지배자적인 느낌을 주려고 그 후배들이나 뭐 이렇게 어떤 위계 질서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마지막에 붙었을 때 그게 조금 말이 되는 싸움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에 저는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병원 씬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저 비염이라서 콧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느라 이제 그때 공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 통틀어서 네. 그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제일 힘들었다. 그게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근데 항상 누워 있지 않았어요? 좀 많이 누워 엎드려 있었어요. 자거나. 양평에서도 누워 있었잖아요. 계속 그 아레나에서도 계속 누워 있고. 그 추운 데서 그러니까 그 저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추운 거는 사실 추울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추울 때 옆에서 막 핫팩 갖다 주고 스태프분들이랑 다 같이 그렇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제가 심지어 그때 아까 교복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교복 입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옷을 안 가져온 거예요. 이너웨어를. 근데 이제 그때 시우 형이 딱 이제 자기 2개 있다고 그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히트텍 그거 하나를 딱 벗더니 경호야 너 입어 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 따뜻하다. 저희 모두 경호가
다칠까봐 가지고 있는 히트텍과 핫팩을 주면서 그러니까요. 저희는 손발이 얼어 불면서 형 거기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거기. 형 거기 없었잖아요. 하는 얘기를 풍문으로 들었거든요. 없었던 그 하루 때문에 몹시 고통받네요. 본인이 왜 시나리오에 거기에 없었던 거? 거기에 있으면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말이 안 돼. 그렇죠. 공을 들였다니까요 거기에. 이번에는 감독님하고 무감님이 이제 우리 영화 액션 영화잖아요. 우리 리얼 액션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액션이라는 장르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 뭐 네. 저는 사실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좋았어요. 감독님한테 이 시나리오 받았을 때 사실 일진물 그간 여태까지 봤던 우리가 일진물은 사실 어떻게 뭐 멋있어 보이려고만 하고 좀 자극적이게만 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거 뭐 이 시나리오에는 뭔가 메시지도 있고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학창 시절에 정말 있을 법한 그런 내용, 뭔가 유치하지 않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액션 합을 만들고 디자인을 할 때도 실제 내가 학창 시절에 내가 어떻게 싸웠지, 내 친구들이 어떻게 싸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경계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짜 리얼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이게 합을 짜서는 사실 합같이 보이고 이게 정말 연습해서 맞춘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우린 다치고, 합을 짜지 않으면 다쳐요 사실. 그래서 이 경계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뭐 아까 제일 공비였던 시인 뭐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액션을 저는 그 동민과 시우 싸울 때 약간 여기서 좀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말 리얼 막싸움 같은 느낌. 사실 도건이나 뭐 다른 친구들은 조금 잘 싸우는 캐릭터니까 거기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맛깔스럽게 넣었다면, 여기서는 진짜 리얼한 진짜 얘가 찌질하게 댐비고 뭐 진짜 리얼 타격감 있게 맞고 불쌍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찍고 싶었는데, 그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 제가 컷 하고 나서도 되게 아파하고 있어도 제가 계속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데 이러고 막 일어섰어요. 히트텍을 입어서. 그래서 그런 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왜죠? 아니, 저는 사실 무감님하고 이제 영화를 준비하면서 액션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감님이 던져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아이디어가 이 영화를 거의 반 이상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인물들의 어떤 액션에 특징을 주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호 같은 경우는 이제 타고난 신체 조건으로, 그러니까 막 배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묵직하지만 맷집 좋고 그냥 타고난 걸로 그냥 밀어붙이는 선천적인 스타일. 형식 없는 싸움. 이라면은 또 이제 사실 인터넷 댓글 같은 데서 그 우진 역할의 그 왕경빈 배우의 복싱 자세가 왜 그러냐 뭐 그런 악플들을 사실 몇 개 봤는데, 그것도 이제 무감님이 그 우진 같은 경우는 어깨너머로 복싱을 그러니까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좀 체육관 좀 약간 들락거리고 뭐 그냥 이제 그런 캐릭터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복싱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좀 흉내내는 정도. 그래서 사실 스탠스를 오히려 벌리는 게 좀 더 어설프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마다 뭐 동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시우 같은 경우는 약간 비겁한, 그래서 이제 뭐 로우킥을 주먹 위로 쓰면서 이제 동민한테 뭐 흙도 뿌리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디자인들을 사실 무감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 디자인 쪽에서는 사실 센놈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는데 지대한 영향을 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철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우리 철감님도 되게 좋은 의견 많이 해주셔가지고 도움 받았잖아요. 대신 안 계시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면. 철감님이요? 네. 무슨 아이디어가 있었지? 철감님이 동호 공터에서 싸우는 씬에서 우리가 첫 번째 됐다 무릎 쳤던 날 원신 오커 짠 찍었잖아요. 아, 네. 그쵸. 네.
찰감님 사랑해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나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저도 정말 이 작품 하면서 안경석 촬영 감독님한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우리 다들 호흡이 너무 연구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 무감님이 짜주신 그 액션 합을 찰감님이 계속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그 연습하는데 찾아가가지고 합하고 있으면 찰감님이 이제 촬영 날짜 말고 그 전에 준비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미리 앵글 이렇게 다 잡아보고 이 합을 어떻게 해야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찰감님이 그런 연구는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영화를 본 혹은 앞으로 볼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볼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청소년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배경이 학교인 만큼 어느 학교에는 저희 주변에는 꼭 사회에 소외받는 아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소외받는 계층의 아이들을 꼭 한 번쯤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얘기하면 저는 뭐가 각자 입장에서 하시죠. 각자 입장에서. 네.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하고 뿌듯한 일이 있었는데 중학교 교사분께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어요. 영화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셨더라? 이분이 이제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거를 이제 보셨는지 요즘 친구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민감한 사안을 다룬 영화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이버 상해까지는 교사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심리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그들끼리 이렇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파악하기 되게 힘든데 이제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되게 뿌듯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한데 저한테도 그 보내주시면 저도 읽을 수 있게. 네. 저도 네. SNS 많이 하거든요. 혹시 뭐 무감님도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저 관객분들한테? 감독이랑 똑같은 폭력은 나쁘다. 영화로만 보자. 액션은 영화로만 보는 걸로. 저는 찍고 있어서 얼굴이 안 나가고 있지만 보신 분들 있으시면 주변에 우리 영화를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유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유료 결제 부탁드립니다. 저거 PD 마인드가 저런 거죠? 좋아요, 구독 아니지만 유료 결제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화이팅! 야. 혹시 뭐 계획하고 있는 작품, 곧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작품, 혹은 감독님 차기작, 무감님 차기작 있을까요? 소개 간단하게 부탁해주세요. 사실 지금 뭐 저희도 이렇게 언택트로 GV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코로나 때문에 영화계 전체가 많이 힘든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하고 있던 것들도 좀 많이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뭐 더 좋은 작품으로 빨리 뭐 액션 영화로 또 여기에 충주국제무예 액션 영화제 다시 이렇게 오면 좋겠지만 우선은 코로나가 먼저 극복되고 그리고 또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만큼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를 벗고 또 아주 멋진 촬영 현장에서 열심히 날뛸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GV도 원래 이렇게 맞습니다. 찾아뵙고 만나서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사실 관객분들의 실제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질문 있으시면 SNS로. 우리 감독님 SNS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셀프 하고 홍보도 많이 했다고요. 일단 쌤놈 아직 뭐 계속 유료 결제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제 잠깐 드라마를 하고 있어요. 조리 탐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아직 방송이 조금 남았는데 많이 시청해주시고. 갑자기 네. 또 이 멤버로
제가 항상 어벤져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PD님, 뭐 감독님, 또 촬영 감독님, 또뭐 말하자면 많은 스태프들 있는데 이 멤버들 어벤져스 멤버들 모여서 이 두 배우들 같이 해서 재밌는 작품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감독님.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충주국제무예 액션 영화제 화이팅!